142페이지 13번부터 27강 수업이 시작되겠습니다. 자, 27강 수업 또다시 여러분과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142페이지 13번입니다. 알루미늄 실용합금으로 SI 약 10 내지 13% 함유된 합금에 해당하는 것을 내놨습니다. 요 실루민도 제가 제법 많이 다루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일렉트론은 뭐냐면은 마그네슘이 주축인 마그네슘 알루미늄 아연 합금입니다. 켈밋 합금도 많이 다루었습니다. 구리 납 합금인데 베어링용에 쓰입니다. 요 실루민은 여기에 적어둔 RC 해놓고 점점점 해놓은 나트륨 해놨습니다. 이 실루민은 알루미늄 SI 주 성분입니다. 나트륨은요, 점점점 해놓은 건 나트륨은 아주 소량으로 첨가하는 거예요. 어떤 때, 이 알루미늄 SI 합금 실루민은, 주조를 하면은 공정 조직이요. 굉장히 조대해져요. 육각 판상의 조대한 조직이 되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적용할 때 조금 무리가 많이 따라요. 그래서 이걸 프랑스에서 계량화하는 실험을 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무난한 게 나트륨을 소량 첨가하니까 육각 판상의 공정 조직이 이제 없어지더라. 이동을 하더라. 그래서 이제 여기에 나트륨을 첨가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알루미늄 실용합금으로 SI 약 10 내지 13% 함유한 것을 우리는 실루민이라 한다는 거 알아두세요. 15번 금속의 일반적인 성질 설명 중 적합하지 않는 것은 모든 금속은 상온에서 고체 상태로 존재한다. 아닙니다. 모든 금속은 고체 상태지만 수은은 예외입니다. 수은은 상온에서 액체 상태입니다. 텅스텐의 용융점은 약 3410도씨이다. 제일 높습니다. 이리디움 비중이 22.5인데 이거는 금속 중에서 제일 또 비중이 높습니다. 금속은 일반적으로 열, 전기, 양도체입니다. 자, FCC 금속 요걸 이제 알아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여기에서 추가로 설명해 놨네요. 귀금속은 주로 대부분 FCC 면시밀방 격자입니다. 귀금속의 대표적인 것이 금, 은, 백금, 팔라디움, 구리도 여기에서는 이제 귀금속으로 이제 취급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 지금 울산에 가면은 LSMNM이 세계적인 구리 재련소입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고려아연이라는 회사는 아연과 납의 재련소인데 이것도 세계적인 아연 재련소입니다. 두 회사 공이 뭐냐면은 이 아연이나 구리를 재련할 때 거기에 금도 많이 나옵니다. 구리도 많이 나옵니다. 특히 구리는 이게 이제 귀금속과 비슷한 성질을 많이 띱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귀금속으로 이제 분류를 제가 해놨는데 이 귀금속들이 이제 상당히 이제 뭐냐면 요즘 앞으로 2차 전지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반도체나 이런 데도 많이 쓰이기 때문에 귀금속이 장식용을 떠나서 산업용으로도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 귀금속에 속하는 이 금속들은 면시밀방 격자입니다. 그 다음에 흰색인 니켈이나 알루미늄 납, 요게 대표적으로 면시밀방 격자입니다. 그 다음에 순철 중에서 동소체인데 그 중에서 알파, 델타, 감마철 중에서 감마철 오스테나이트가 면시밀방 격자입니다. 이 밑에 있는 이 문제도 참 자주 나왔습니다. 열 팽창 개수가 아주 작아 줄자나 표준자로 사용하는 재료는
인바입니다. 정확하게는 인바가 아니고 이게 줄여서 쓰는 말이에요. invariable still이라고 합니다. in이 붙었으니까 변하지 않는다. variable still은 변화하는 강인데 변하지 않는 강이니까 우리는 이제 번역을 해가지고 이걸 불변강이라고 합니다. 최초에 만들어졌는데 불변강의 대표적인 것이 인바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성분을 첨가하고 이렇게 해서 불변강을 여러 가지로 많이 만들었는데 어쨌든 대표적인 것이 인바입니다. 그래서 우리 불변강이라 하면은 그냥 인바라고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인바에다 엘린바, 이 이엘이 하나 더 붙은 엘린바가 있습니다. L이라는 것은 무엇의 약자냐면 일라스티시티, 그러니까 탄성의 약자입니다. 탄성이 불변인 강을 우리는 특별히 이제 우리말로는 번역이 안 되어 있는데 엘린바라고 했습니다. 탄성 거의 불변인 재료로 시계 재료에 주로 쓰이는 불변강입니다. 철, 니켈계가 이것도 주축입니다. 거기에다가 크롬을 첨가한 합금입니다. 그 다음에 또 불변강 철, FeNI인데 이제 요 두 개 성분을 조금 조절해서 또 뭐를 만들었냐면 불변강 중에서 백금 대용 전구 복립성으로 많이 쓰이는 플래티나이트도 이제 개발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인바를 더 성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철, 니켈에다 코발트를 첨가한 것은 초불변강이 되고요. 엘린바도 또 코발트를 넣으니까 더 불변강이 되더라. 그래서 그거는 엘린바는 우리말로 번역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코엘린바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가장 길이 이제는 줄자나 표준자에 썼던 인바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많이 발전을 해왔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불변강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이제 몇 번 이제 제가 강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확실하게 이해를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이 부분도 몇 번 나왔습니다. 하중이 걸린 상태에서 제도하는 스프링은 겹판 스프링입니다. 겹판 스프링은 립 스프링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하중이 걸린 상태에서도 제도가 가능합니다. 자, 겹판 스프링 원칙적으로 무하중이 걸리지 않는 상태로 그림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중과 걸린 하중이 여기 하중과보다는 하중이 그렇게 하는 게 좋겠네, 그죠? 하중이 걸린 상태에서 하중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라번이 답이 맞겠죠. 무하중으로 그릴 때 가상선으로 표시합니다. 스프링 외형의 모양만을 도시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또 그 대표적인 것이 코일 스프링입니다. 코일 스프링. 자, 원칙적으로 판수평인 상태로 그립니다. 하중과 길이, 처짐과의 관계를 표시할 경우가 있을 때 선도 항목표에 나타냅니다. 원칙적으로 이 코일 스프링을 오른쪽 감기로 도시하고 왼쪽 감길 때 왼쪽이라고 표시합니다. 원칙적으로 이 코일 스프링은 뱅글뱅글 돌아가잖아요. 그죠? 오른쪽 감기로 도시하고 왼쪽 감기일 때는 왼쪽이라 표시합니다. 자, 코일 중간 부분을 생략할 때는 생략한 부분은 이제 길 때는 생략하는데 생략한 부분은 가는 1점 쇄선 및 가는 2점 쇄선으로 표시해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스프링 종류 모양만을 제도할 때는 중심선만 굵은 실선으로 그립니다. 중심선만 굵은 실선으로 그립니다. 조립도 설명도 등의 코일 스프링은 단면만 표시하여도 됩니다. 이렇게 여기 이제 스프링 제도에 대해서 여기 이제 규칙이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요거 조금 한번 눈여겨 보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치수 공착값, 요거는 그대로 늘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요거는 그대로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50 플러스 마이너스 0.01은 플러스 0.01 마이너스 0.01 더하면은 0.02가 돼서 이 네 가지 중에서는 제일 가장 작은 치수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구멍과 축 허용치수 이용한 수식 중 최대 죄음세는 뭐냐면, 죄음세라는 것은 축의 최대 허용치수보다 구멍의 최소 허용치수가, 이제 요거 축의 최대 허용치수, 구멍의 최소 허용치수를 뺀 것이 최대, 어쨌든 축이 크다는 거 아닙니까? 축이 큰데, 축이 크니까 빡빡해지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축의 최대 허용치수, 구멍의 최소 허용치수, 여기 최대 죄음세가 됩니다. 제도 용도에 따른 선 종류와 선의 모양이 옳게 연결된 것은, 자, 여기에 가상선은요, 가는 이점 쇠선입니다. 가는 이점 쇠선입니다. 가상선은 가는 이점 쇠선이고요. 숨은 선은 파선, 은선을 사용합니다. 숨은 선은 파선, 은선을 사용하고요. 그 다음 피치선은 가는 1점 쇠선을 사용합니다. 피치선은 가는 1점 쇠선을 사용합니다. 자, 여러분이 기어할 때요, 피치선이 이렇게 이빨 쪽에 이렇게 동그랗게 가면서 1점 쇠선으로 그려놓은 게 있습니다. 궁금한 사람은 여기에 이제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중심선은 가는 1점 쇠선입니다. 피치선도 가는 1점 쇠선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19번. 제도 통측에서 나사 일반적인 도시 방법 설명 중 틀린 것은, 어떤 학생들이 이거 계속 반복되네, 이렇게 좀 지루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CBT 시험이라 하더라도 여러 과목에서 이렇게 나오니까 반복을 계속 함으로써 굳이 내가 억지로 안 외우더라도 이게 이제 문제를 잘 풀 수 있습니다. 요즘은 이런 걸 다 외우기가 힘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CBT 시험은 이거 자꾸 문제를 다뤄보면은 그런 문제가 나면 얼마든지 풀 수 있습니다. 자, 숨나사 바깥지름하고 안나사 암지름은 이거는 굵은 실선으로 도시합니다. 굵은 실선으로 도시하고요. 완전 나사부와 불완전 나사부, 완전 나사부와 불완전 나사부 경계도 굵은 실선으로 도시합니다. 순나사와 암나사 조립부 그릴 때 암나사 위주가 아니고 뭐냐면은 여기에 순나사 위주로 그립니다. 여기 순나사 위주로 그린다고 되어 있죠. 순나사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기 틀렸습니다. 라 절단 나사 보고 그릴 때 나사골은 가는 실선으로 그리는데 원주 4분의 3 정도 그린다. 이것도 맞습니다. 그 다음 여기는 자 여기에서 없는데 암나사 탭 구멍의 드릴 자리는 120도의 굵은 실선으로 그립니다. 그 다음에 가려서 보이지 않는 부분의 나사부는 파선으로 그린다. 여기에 다 이제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요걸 충분히 고려해 가지고 여기에서 시험 문제 나오는 거는 틀릴 수가 없을 겁니다. 21번 등각투상도는 우리 360도로 각이 똑같게 나누었기 때문에 3, 42, 120도입니다. 120도, 그러니까 326, 313, 120도가 됩니다. 등각투상도. 그 다음에 풀리암 단면도 도시할 때 적합한 풀리암은 둥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회전 단면도를 씁니다. 25. 제도 용지에서 짧은 변과 긴 변 길이비로 가장 적합한 것은 1대 루트 2. 요것도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21, 23, 25는 많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별도 설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27번 가상선. 가상선은 가는 이점 쇠선입니다. 가상선은 가는 이점 쇠선. 이 문제도 자주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은 얼마든지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인접 부분을 참고로 표시할 경우 이 가상선을 씁니다. 그러니까 특수한 가공을 하는 부분은 굵은 1점 쇠선을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가공 전후의 모양만을 표시할 경우도 뭐냐면은 가상선을 씁니다. 같은 모양의 되풀이 이것도 가상선을 씁니다. 자, 또다시 이제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29번 고로용 내화재. 요 기술용어에서는 이렇게 줄인 말이 많습니다. 재라고 했는데 요거는 뭐냐면 재료라는 뜻입니다. 재료라는 뜻을 줄여서 씁니다. 고로용 내화 재료가 갖추어야 할 구비 조건으로 틀린 것은 내었습니다. 꼭 고로용뿐만 아니라 전로나 여러 가지에서는 내화재는 이 공통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열 충격과 마모에 잘 견뎌야 됩니다. 열 충격과 마모에 잘 견뎌야 됩니다. 고온에서 영용연화되지 않아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열 전도도 매우 높고, 열 전도도가 매우 높으면 열을 받아들여서 자기가 파괴가 일어납니다. 열 전도가 매우 높고 냉각 효과가 없을 것, 이게 아닙니다. 용선은 녹아있는 쇠물을 용재는 녹아있는 슬래그를 말합니다. 그럼 가스에 대해서 이거는 화학적으로 안정해야 됩니다. 자, 여기에 이게요, 요런 거는 이제 실기 시험에도 가끔씩 나옵니다. 내화 재료, 어떤 내화 재료든 마찬가지입니다. 내화 재료의 구비 조건을 뭐 4가지 적어 보세요 라든지 이렇게 나옵니다. 적당한 열 전도율을 가진다. 여기 1가지. 냉각 효과가 있을 것 2가지. 용선과 용재, 가스, 화학적으로 안정할 거 요거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몇 가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적당한 열 전도도 냉각 효과. 아까는 뭐 설명에서 틀린 거는 이렇게 아니었죠. 그 다음에 용용, 연화, 휘발하지 않을 거. 자, 이렇게 내화재의 구비 조건을 쓰라면 쓸 수 있는 그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 그렇게 알아주세요. 자, 31번 고로 내용정 4800세제곱미터 노 정압 2.5kg F4 제곱센티미터 1일 출선량 8,400톤 per day입니다. 톤 per day. 1일에 얼마 생산하는 1일 기준입니다. 톤 per day. 연료비 4,600kg F4 톤 프로덕션 P입니다. 1대2 출선비 산출값. 출선비 산출값은 여기에 많은 그게 나왔지만 다 필요 없고요. 내용적 분의 출선량입니다. 내용적 분의 출선량 요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내용적은 4,800이고요. 출선량은 8,400이죠. 요 2가지만 보면 됩니다. 그래서 1.75입니다. 이런 거는 얼마든지 실기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출선비가 뭐냐 이렇게 묻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실기시험 나옵니다. 출선비가 뭐냐? 고로 출선 능력은 내용적 1세제곱미터당 1일 출선량입니다. 1일 출선량이라는 걸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출선비가 뭐냐고 물으면은 고로 출선 능력은 내용적 1세제곱미터당 1인 출선량이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거 뭐라 하면 단위를 써라. 이렇게 해도 합니다. 요 단위는 요거 톤, 데이, 퍼 세제곱미터 요 단위는 반드시 알아둬야 됩니다. 내용적 1세제곱미터당 1일 생산되는 양이다. 그래서 톤, 퍼, 데이, 퍼 세제곱미터 요게 단위입니다. 요거 요렇게 자주 나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보통 1.8 내지 2.2 정도입니다. 대형인 로 2.5 이상, 장인물 논의 체류 시간 짧을수록 커진다. 다음 중 출선 준비를 위한 작업상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출선할 때 대탕도의 잔선을 제거하지는 않습니다. 출선구의 상태 확인하고 정비하고
각 탕도와 경주통. 경주통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그 주상에서 쇳물을 용선탕도에서 이제 토페도카에 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잘못하면 많이 떨어지면 산화가 되거나 막 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경사지게 한 번 더 통을 만들어 놨습니다. 경사지게 해가지고 조용히 산화되지 안정적으로 이렇게 경주통으로 흘러가지고 토페도카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우리는 경주통, 이 경주라는 경사진 주로다. 경사진 주로다. 그래서 경주통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스킴 응고 상태를 점검해야 됩니다. 계공기나 머드건이나 경주통 등 각 주상기기의 테스트를 하는 것이 대탕도의 잔선을 지금 제거하는 건 아닙니다. 출선 준비를 할 때 어떻게 제거합니까?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 마치고 그 다음에 146페이지는 또 28강 시간부터 146페이지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